자, 아까 뭐 질문하신 것 중에 아까 그 보니까 요거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 감소하고, 예를 들었을 때 오피스텔 수요는 뭐 한다? 우리가 증가한다. 요건 수요죠, 수요 지금. 근데 공급일 때는 대체제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하고 오피스텔 공급은 뭐 한다? 예,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요거 해서 반대 이것에 한 것 같아. 여기에 화살표 우리가 볼 때 요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우리가 요걸로 설명했네, 제가 보니까. 요걸로. 예, 요걸로 설명은 반대고, 우리가 요걸로 설명하면은 지금 반대로 이제 간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요걸로 보면서 설명한 것 같아. 화살표 아까 변동했을 때 질문하신 분이 그 얘기인 것 같아. 자, 원리는 여기는 수요 법칙, 여기는 무슨 법칙? 공급의 법칙 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우선 여러분 교재에 총수입이 나오는데, 이 기업의 총수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죠? 기업의 총수입은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된다? 총 지출한 금액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금액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인데, 이것은 뭐죠? 가격에다가 뭐를 곱한다? 수요량. 가격의 수요량을 곱해주면은, 가격의 수요량을 곱해주면은 총 수입이 돼요. 이 총 수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금액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좀 더 우리가 약간 좀 공부 더 해서 배우시면 더 좋은데, 우선 그래프도 처음 배우니까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그 그래프 3개 단은 나중에 3, 4월 달 가서 한번 더 자세히 심화할 때 보고, 자, 우선은 단위 탄력적이 뭐죠? 단위 탄력적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뭐다? 직각 쌍곡선.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럼 작년 시험에 여기 냈거든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하면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직각 쌍곡선인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가격에 뭐를 곱하면? 수요량을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나는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총수입이 돼. 직사각형 면적.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은 뭐 하죠?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인데, 요게 총수입인데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서로 뭐다?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각쌍곡선은 형태는 요 값이 뭐다? 항상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데 여기 총수입이잖아요. 총수입은 항상 뭐다? 일정,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작년에 정답이 정답이 아니라 요 지문 나왔거든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총수입은 어떻게 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죠. 그 지문인데 이걸 지문을 이제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막 이의신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뭐다? 가격은 하락을 할 때 총수입은 감소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배워도 뭐 이상하게 가서 배워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정 변화가 없다. 요걸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하나만 오늘 간단히 한번 보시고 그 탄력적, 비탄력적은 다음에 심화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대체제. 이 대체제가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대체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체제인데, 여러분 대체 관계는 상품이거든요. 자, 여러분 대체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없으면 상품 소비하는데 불만이 있어도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동 못하면 비탄력적이야. 이동하면 탄력적. 그럼 대체제가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다른 상품 소비하죠? 이동해서 소비해. 이동해서 소비하면 탄력적. 그래서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제가 뭐다?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탄력적이라고 해. 시험 문제는 이전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또 작년 30회 시험에 또 대체제가 또 지문상에 또 출제했어요. 하여튼 우리 대체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리고 상품 가격이 여러분이 가계에 여러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 있잖아요.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가계의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면 그 상품은 탄력적인 상품입니다. 자, 우리 어제 대구에 우리 복지 무슨 대학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제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조교분들한테 커피를 주시니까 뭐 조교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대학 하면 조교가 있잖아요. 과 사무실에. 조교 요즘 옛날에 좀 다르서 요즘 조교도 이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요즘 연봉 이제 얼마 정도 하니까 연봉 얘기는 안 하고 보너스가 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월 들어오는 돈이 세후 한 20만 원 들어온대요. 세후 220만 한 9급 공무원 되나? 네?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물으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소비 지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 임대료 빼고. 네? 뭐 오피스텔 임대료 이런 거 빼고 다른 일반 상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진짜 저기도 전부 다 하는 말이 휴대폰, 스마트폰. 예? 그 뭐냐? 무한 하여튼 한 달에 10만 원 나간대요. 야, 10만 원인데 물어봤어. 10만 원이 오피스텔 또 임대료 하면 임대료보다 더 비싸겠나 하니까 오피스텔 임대료는 7만 원인데 저 밑에 동네니까 여기 더 비싸. 야, 대단합니다 했어. 네? 네. 그럼 식대는 얼마 나갑니까? 물어봤어. 식대. 아니 새끼 먹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이제 먹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월 이제 새끼를 전부 학교에서 먹는다. 학교에서 먹는 건 다 무료예요. 집에서 먹으면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게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뭐 임대료하고 영 빼버리면은 나머지 뭐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쓰는 돈이 이게 스마트폰의 사용료가 엄청 높은 거야. 또 가격도 비싸죠. 100만 원 정도 넘어가니까. TV 가격보다 더 비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 사죠. 다 사시잖아. TV는 없어도 괜찮은데 스마트폰 없으면은 안 된다. 스마트폰 그래서 탄력적 상품이에요. 스마트폰.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죠.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생활을 위해서 일정한 양은 소비를 해야 돼요. 농산물 같은 거는 이런 것은 비탄력적 상품이에요. 즉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제 농산물, 그리고 또 생활 필수품은 무슨 상품?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 사치품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상품이야. 근데 이 사치품, 생활필수품을 어느 것 딱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여기 소득에 따라 누구는 생활필품이고 누구는 사치품 요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물가 상승 조사할 때도 생필품, 사치품 뭐 조사인데 이게 또 세월 가면서 계속 바뀌어요. 조사 뭐 할 때 보면은 그만큼 이것도 주관적인 게 좀 많아요. 자, 우선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자, 농산물은 뭐다? 비탄력적이라는 걸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또 기간이 짧은 단기. 여러분 단기와 장기인데, 자,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단기, 장기가 지문에 또 많이 나와요. 지문상에. 그러면은 여러분 주택 건설 산업만 봅니다. 여러분 예를 주택 건설 산업 측면에서 볼게요. 그럼 주택 건설 산업 측면에서 시장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을 우리는 장기라고 하고, 시장에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은 뭐라고 한다? 단기.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빨라요. 시장에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뭐다? 장기. 들어오지 못한다? 단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여러분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산업 측면에서. 자, 그러면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다. 요거 벌써 3번 출제를 했어요. 2번은 정답 물었는데, 그럼 여기 3번 출제인데, 그럼 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냐? 왜냐?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 대체재. 자, 그리고 부동산은 또 우리 중요한 특성 배우셨죠?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그만큼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있죠? 주택. 뭐 이런 주거용 부동산은 특정의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탄력적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나는 상가, 난 꼭 저 장소에 입지해야 되겠다.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 동네 아니면 요 옆 동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대체재가 주거용 부동산이 더 많다는 거, 항상 대체재가 많으면 뭐다? 탄력적이라는 거. 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뭐냐? 비탄력적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 부동산을 예를 들면 용도별로 세분한다. 그럼 전체 부동산을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분화시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끼리는 대체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별로 세분화하면은 세분화된 시장 내 부동산끼리는 대체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수익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 전체 부동산의 수요보다 뭐다? 더 탄력적이 된다. 뭐 그 얘기죠.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항상 시험 지문에 보면요. 요즘에 보면은 대체재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항상 주의 좀 해두시면서.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한번 갑니다. 자, 수요의 이번은 소득이죠. 자, 아까는 뭐다? 가격인데 이번은 소득. 자, 자극을 주는 게 이번은 가격이 아니라 뭐가 준다? 자극을? 소득으로 줘요. 소득. 그래서 소득이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가면 돼. 그래서 분모는 소득이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가요.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자, 시험 문제 여러분 가끔 아차 하는 순간 눈에 안 보이거든요. 시험 치다 보면. 율인데 시험에는 뭐 있어 소득의 변화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변화분은요.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120개로 하면 어떻게 돼? 20개가 증가죠? 20개가 변화분이에요. 그 변화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변화분이 아니라 뭐다? 변화율. 그래서 수요량의 뭐다? 변화율.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용어를 이제 또 배워야 될 용어가 나오는데, 자, 한번 갑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 자, 이제 화살표 보세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분모가 먼저 가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린 전문 용어로 정상제라고 해요. 정상제. 자, 그런 상품을 무슨 상품? 정상제. 여러분 우등생, 열등생 옛날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또 우등제라고 해요. 정상제, 우등제. 근데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 봤더니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같은 방향 변동하면 플러스니까 0보다 뭐다? 크다. 플러스니까.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무슨 상품? 정상제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열등제라고 해요. 열등제.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0보다 뭐다? 작다.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입니다. 자, 이런 의미거든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러분들은 소고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돼지고기 수요는 뭔다? 줄여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무슨 상품? 열등제다 이 말입니다.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 제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해도 분자가 제로거든요. 소득이 증가해도 분자, 수요량 변화가 없어요. 수요량 변화가 없는 소금이나 간장 이런 상품을 우리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해요. 중간제, 중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금, 간장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항상 수의소득 탄력성이 지문에 나오면은 여러분 기억에 빨리 떠올려야 될 것은 정상제와 뭘로? 열등제가 떠올라야 돼. 수의소득 탄력성. 요 공식은 암기해 있죠? 아까 앞에 수의 가격 탄력성 공식, 수의 소득 탄력성 공식 이건 암기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요. 작년 시험에는 세 가지 다 물었잖아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뭐다?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를 다 물었어요. 그리고 29에는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 물었고 28에는 수의 소득 교차 요 두 개를 또 계산 문제를 물었어요. 작년은 요 세 가지를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식은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분모는 뭐다? 자극을 주는 건데 교차가 뭐죠? 여러분 자동차 차도가 두 개 만나면 뭐가 돼요? 교차로잖아요. 교차로. 교차는 차도가 두 개 만나면 교차로가 생기듯이 상품도 몇 개 있어야 된다? 두 개. 그럼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빨리 교차가 떠올려야 돼. 상품 몇 개? 두 개. 두 개 나오면 교차. 근데 두 개인데 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 상품, 뭐 X 상품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온다.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이렇게 교차 탄력성 가요. 그래서 어떤 상품의 뭐다? 수요량.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고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야. 그러면 어떤 상품의 수요량이 관련된 상품의 뭐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뭐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서 Y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X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율, 또 무슨 개념? 이것도 퍼센티지 개념다. 상품 두 개 나오면은 교차인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다?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Y 상품인 커피 가격. 자, Y 상품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우리 대체 관계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은 뭐야? 줄어들죠.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들면은 홍차에 대한 수요는 뭐 한다? 우리는 증가를 어떻게 돼요? 하겠죠. 자, 이렇게 화살표 볼까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또 플러스. 플러스니까 0보다 큰데, 이때 커피와 홍차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 대체 관계는 상품. 그래서 여러분, 대체 관계는 상품. 수의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 떠올려야 되고, 교차 탄력성 나오면은 대체제, 보완제가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은 줄어드는데,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뭘로? 프림 수요도 줄어들죠.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 0보다 작죠.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커피 프림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그럼 제로다.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올라도 여러분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예? 이런 것은 커피, 아파트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무슨 상품? 독립적인 상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수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되고, 수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가 떠오르면 돼요. 하여튼 상품이 문제에서 두 개만 나왔다 하면은 무슨 것 계산을 해야 돼? 수의 교차 탄력성. 자, 110페이지에 문제 하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량, 아파트 빌라 두 개 떴으니까 교차입니다.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의 세대는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단 탄력성 계산 시 기준 가격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그럼 요 교차 탄력성 계산하라 얘기예요. 교차 탄력성. 그럼 얼마? 자, 교차 탄력성 계산을 하면은 분모는 뭐다? 가격. 분모는 뭐다? 가격. 아파트잖아요.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고, 뭐를 분자는 뭐다? 빌라 수요량. 식은 상품 두 개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이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문제는 변화율 퍼센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뭘로 주어졌다? 변동분. 그럼 어떻게 돼? 변동분이니까 기준이 되는 최초의 가격이 얼마? 아파트 기준이 되는 최초의 가격이 얼마? 1,600만 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 올랐으니까 변동분이죠. 아파트 기준이 된 최초의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의 변동분 얼마 변화했어요? 2천만 원이니까 플러스 얼마? 400만 원이지. 예? 요것만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퍼센티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가격의 증분, 변동부죠. 월 기준이 되는 최초의 가격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냐, 퍼센트 가려면 여기 뭐를 곱해줘야 돼? 100을 곱해줘야 돼. 퍼센트 가려면.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100을 곱해주면 뭐를 가는 거? 퍼센티지로 가는 거.
그러면 수율량은 얼마? 지금 1200세대인데 수율량 변동이 얼마인지 모르죠. 여러분 요거잖아요. 기준이 되는 최초의 수율량에서 수율량이 얼마만큼 변동하지 못하잖아요. 또 100을 곱해줘야 또 퍼센트 갈 거 아니에요. 요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율량 변동분이 모르니까 델타, 지금 요걸 모르고 있잖아요. 델타 Q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티지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수식이 적은데 100과 100은 서로 어떻게 돼요? 100과 100은 서로 약분. 없어지는 거. 없어지면 이제 남는 건 요건 얼마죠? 4분의 1. 위에는 1200에 대해서 얼마? 델타 Q.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는 요 두 개 곱한 거 있죠? 요 두 개 곱한 거. 요게 내항의 곱이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개 곱한 1과 1200 곱한 것을 뭘로 간다? 분모. 1과 1200 곱한 건 분모로 가고, 요 두 개 곱한 건 외항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4와 뭐를 곱한 거? 델타 Q 곱한 건 외항의 곱은 요거는 분자로 가는 거. 요거 계산하는 방법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두 개 곱한 내항의 곱은 뭘로 간다? 분모로. 요 두 개 곱한 외항의 곱이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개 곱한 건 뭘로? 분자로. 요 값이 얼마? 교차 탄력성 얼마? 0.8. 그러면 4 약분하죠. 4, 3, 12, 300이죠. 그럼 양변에 300을 곱해주면 델타 Q는 양변에 300 곱해주면 이거 약분될 것이고 300 곱하기 얼마? 0.8 하니까 얼마? 240. 그럼 수율량의 변동이 240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빌라 수요는 1200세대에서 여기 240세대가 변동분이니까 240을 더해주니까 얼마 나온다? 240 더해주니까 1440이죠. 1440 세대로 뭐 한다? 증가할 것이다. 주의해야 될 건요. 항상 여기 로가 나오거든요. 로로 물으면은 답은 얼마다? 1440이다. 만약에 이걸로 물으면 어떻게 돼?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나로 물으면 답은 240이 정답이에요. 지문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항상 로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1440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풀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으로 갑니다. 111페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간단히 우리는 공급의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 이때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또 뭘로 가죠?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을 뭐로 간다? 분자로 가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인데, 이러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뭐 한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플러스죠. 이 값 자체가 플러스니까 절대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값 자체가 양의 값이에요. 자, 이때 또 여러분 뭐를 기준? 또 뭐를 기준? 1을 기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을 또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그러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량 공급량도 몇 프로? 1% 변한다.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공급 곡선. 자, 이렇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원점, 요 점이죠. 이 원점을 지나는 뭐다? 직선. 기울기와 관련 없어요. 기울기 급하든 완만하든 하여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시험 문제. 자, 여러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이다. 이 앞에 있잖아요. 맞죠? 또 항상 들어가니까 또 고민합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보면 이제 항상 반드시라고 하면 이제 고민을 또 막 하게 돼요. 이게 보면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또 얼마?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얼마죠? 0과 1 사이에 있다. 여기 1이죠. 그러면은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이 2% 변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 어디가 크다? 우리는 가격의 변화율이 클 때 비탄력적이다. 자,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때를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수요와 똑같아요. 비탄력적일 때는 그래프는 어떤 형태? 우리는 기울기가 급하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그러면은 또 여기에 1보다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어떤 형태죠? 이때는 또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이래서 10% 변한다.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 어디가 크죠? 이때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뭐다? 완만하다.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일 때는 또 앞에 뭐를 붙이죠? 완전, 수요처럼 완전 붙이면 돼요. 완전 탄력적. 그럼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돼요? 수평선. 이렇게 수평선이 된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처럼 우리가 수평선이 돼요.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일 때는 또 앞에 뭐를 붙이냐면 완전 짤 또 붙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이런 형태. 가격, 공급량이 주어진다. 이렇게 무슨 형태? 수직선. 자, 이 수직선의 형태가 될 때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때는 공급량이 이렇게 뭐가 됐어요? 고정되어 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공급량이 고정이 되어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시험 문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이렇게 내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하면 뭐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딱 떠야 돼. 그림.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말을 왔다 갔다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 우리 수요를 알면은 공급은 거저인데 뭐만 다르죠?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 뭐죠? 원점의 대칭인 직각쌍곡선이지만 공급은 원점을 일치하는 뭐다? 직선이다라는 거. 공급은. 그게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에 그 그림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113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나오는데,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보면요.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또 생산하는 비용이 급격히 또 많이 드는 상승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때는 비탄력적인 상품이야. 비탄력적인 상품. 자, 그리고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 대표적인 뭐 우리 스마트폰. 빠르죠? 빠르면은 그만큼 공급이 빨라져요. 공급이 빨라지면 뭐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자, 상품의 저장 정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저장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비용도 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농산물 이런 상품은 뭐다? 또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뭐가 돼? 탄력적인 상품이 되고, 또 여러분 작년에 출제된 질문 요거거든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여기 출제했거든요. 작년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빨라요? 늦어져요?
늦어지면 비탄력적.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하면 공급이 빨라지죠. 그때는 뭐다? 탄력적. 요걸 출제를 작년에 했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뭐다? 탄력적. 공급이 빨라지냐 늦어지냐 그걸 보는 거죠. 뭐 나머지 우리 규제, 여러분 규제, 토지용 규제 대표적 수단 지역지구제인데 규제가 어떻게 돼요? 엄격하고 강력하면, 규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이 어려워요. 공급이 어려우면 뭐다? 비탄력적이고,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공급이 이전보다 더 쉬워지니까 어떻게 돼? 탄력적. 공급이 많아지면 탄력적이고 공급이 적어지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신규 주택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정책 이론 가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은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공급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세 가지 공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우선 계산 문제 한 문제 출제하고, 또 이론에 우리 다른 수요 공급 이제 문제 지문, 균형 가격 지문에 또 같이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두세 문제에 걸쳐서 지문들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탄력성은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 배운 게 그래프도 좀 배우셨고, 또 뭐죠? 수식도 배우셨는데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우선 우리 오늘 중요한 요인 수요량의 변화, 수의 변화, 수의 변화 요인, 또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 그리고 지금 배운 뭐다? 탄력성. 예. 우리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요 공급 배웠으니까 이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인 시장에서 균형 가격 결정, 균형 가격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뭐 이런 균형점의 이동에 관련돼서 또 매년 한 문제 출제하는데, 여기 부분, 그다음 경기 변동, 거미줄 이론, 시장 이론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